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이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사건건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네, 앞으로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첫 이슈로 들어가 보죠. 정부가 오늘 설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요즘 마트 가기가 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예, 요즘 뭐 아무래도 이번 대책도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그런 조치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마트 가면 살 게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과일 가격이 특히 이제 많이 올라서 요즘에 과일을 그냥 과일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앞에다 금자 붙입니다. 뭐 금사과, 금배, 금딸기 이런 식으로 붙일 만큼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사과나 배, 뭐 딸기 요즘 뭐 많이 드시는 과일인데 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요. 뭐 최저 30%에서 많게는 뭐 60% 이렇게 예. 급등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또 귤이 지금 겨울 제철 과일이지 않습니까? 예. 귤값이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과일 가격이 산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점차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2022년에 뭐 7%에 육박했던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뭐 사실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3.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 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됐다라는 걸 전혀 체감이 안 되는데? 체감하지 못하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보고 외식하고 이런 물가들, 즉 체감 물가들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외식 물가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6%가 올랐습니다. 이게 2022년 빼면요.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오락 문화 활동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라든지 뭐 공연 관람료, 뭐 도서관에서 뭐 서점에서 책을 사 본다든지 이런 비용들도요. 다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내 주머니는 사실 얼마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점점 우리 삶이 좀 팍팍해진다는 걸 좀 체감하실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눈에 띄게 오르는 건 과일값 같아요. 저도 주말에 이제 딸기 사러 마트에 갔다가 가격표 보고 놀랐는데 경남 김해에서는 이 출하를 앞둔 딸기 2톤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제 경남 김해에서 농가 8곳이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피해 금액은 2,500만 원 정도고 한 2톤 정도의 딸기가 출하 직전에 지금 도난을 당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거든요. 이 비닐하우스가 이제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주변에 방범용 CCTV 같은 것도 없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출하 직전에 도난을 당한 거 보면 요즘 뭐 딸기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과일은 뭐 명절 앞두고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사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수용품도 그렇고 지금 오랜만에 뭐 친지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먹을거리도 좀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 대책, 그 설 명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담을 좀 덜어줄 만한 정부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설 연휴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성수품, 설 성수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대 설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목표치이고요. 이를 위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러면서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사전 할인도 그렇고 사고 난 다음에 환급을 해주는 여러 가지 중복 할인들도 적용이 돼서 좀 비용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에 겨울철이어서 고병원성 AI가 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달걀에 있어서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용 달걀도 좀 크게 들여오고요. 과일값 아까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과일을 좀 대체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도 확대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온누리 상품권이 대표적인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 더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요한 게 살 때 할인이 돼요.
5에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하루 최대 2만 원까지도 환급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 때 싸게 사시고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할인 혜택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부동산 얘기죠. 지난주 부도 위기에 몰렸던 태원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지방 건설사들이 또 문제라고 하던데 연쇄 도산 위기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지방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 분양에 한 명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짓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금난에 빠져서 짓는 걸 포기를 하는 그런 지방 건설사의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올해 들어서 4곳이 나왔고요. 작년에 폐업하는 건설사가 580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예. 1년 사이에 200곳 넘게 폐업하는 건설사가 급증을 한 거고요. 이 중에 절반이 지방 건설사입니다. 그만큼 지방 건설사들이 처한 상황이 예.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건설사 부도 문제를 이제 접하고 나니까 이제 당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돈이 묶여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부실 건설사들이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네. 오피스텔 여기 이제 분양권 받은 분들 피해로 이어질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한주택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 이제 분양 보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나 건설사가 뭐 자금난에 빠져서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는 허그에서 분양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보증에 가입이 돼 있는 사업장도 있고 가입이 돼 있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서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아까 지방건설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건설사들이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설 사업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기 자본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거의 100%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예. 이게 요즘 문제가 됐던 PF 대출이라는 건데요. PF 대출이 신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기존 PF 대출도 연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를 내지 못하면 예. 문제가 발생되는 PF 대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건설 경기의 침체 일로에 빠져 있을 때는 뭐 태양건설 사례에서 봤지만 하나 예. 둘씩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건설사들이 사업 중단을 하게 되고 PF 대출 위험이 터지게 되면 사실 이제 분양계약자들이 계속해서 애를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택보증, 분양보증을 받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을 돌려받게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사실 자기 돈 가지고 100% 분양 신청을 하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또 네. 스트레스 받고 이 처리되는 그렇게 과정에 하시는 이자 예. 부담도 계속해서 커지고요. 또 이 집이라는 게 주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 문제로만 따질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이런 분들이 사실 소비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우리 경제에도 특히 이제 실물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사 부도 사태 이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지금 부동산 경기 지금 그 공인중개사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전망 되게 그닥 좋지 않게 보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 부동산 문제로 좀 전이되지 않을까 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집값이요. 사실 작년에 반짝 올랐었습니다. 반짝 올랐었다가 예. 사실 지금 다시 둔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건설사들의 이제 PF 대출 리스크가 이제 터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2중고, 3중고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앞서 더 우려했던 거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지는 게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요.
주택 가격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영향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라고 봤었을 때 네. 주택 가격은 아마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피부 사업장들이 문제가 터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 안에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보면 메말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침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중에 공급 수요가 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언젠가는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주택 있다는 가격도 거죠. 밀어올리는 원인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최근 더 싼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지금 열풍이라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예. 사실 작년 5월에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작년 5월에 시작이 된 건데 당시엔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규모가 상당히 큰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면서 그렇군요. 소위 이제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행을 했는데 이미 1조 원 넘게 대환대출 신청하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분들이 보통 지금 금리 수준을 보면 지금 주담대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에서 최대 6%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은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대출을 주담대로 받으신 분들은 1.5%포인트 정도 금리 할인 효과를 얻으시면 연간 한 330만 원 정도의 금리 할인 효과를 화면에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 사례를 들어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5.2%였던 금리를 3.49%, 3%대 금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을 한 분인데요. 예, 1%가 넘네요. 네, 예. 1.5% 정도 되죠. 월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 이 연간으로 환산했었을 때 360만 원 정도의 상당하네요. 이자 경감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사례 남들 이렇게 사례는 봤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예.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특별한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16개 은행사, 뭐 50여 개 금융사가 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시는 뭐 은행이나 금융사 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예. 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조금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거래로 사용하시는 은행이나 금융사 예.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금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금리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각종 우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한 페이지 안에서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출 예. 받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 혹은 물리적인 부담스럽죠. 부담이 되거든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다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원하시는 이제 대출 상품을 확인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각종 서류들은 예.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실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알아서 예. 정보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가고요. 예전에 은행에 제출했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이제 만약에 한다면 PDF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앱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정확히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서류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장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 뭐 재직 증명서 이런 예. 것들이 제가 직접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 시키시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과 관련된 뭐 득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격 득실 확인서 같은 경우는 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사가 알아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적 방문할 필요 없이 뭐 서둘러서 집중해서 많이 하신다면 예. 뭐 기사에서는 5분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5분 안에까지는 모르겠지만 30분 안에 원하시는 갈아타실 수 있는 상품 확인하셔서 갈아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대출 갈아탈 때 또 한 가지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대환대출을 이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출 받은 지 3년 이내라고 한다면 예. 약정 기간 대비 이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환산을 해서요. 뭐 비율로 따지면 1.2에서 1.4% 정도 수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한도와 만기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DSR 규제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은행권에는 지금 40%, 이금융권에는 50%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DSR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대출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줄어드는 만큼은 먼저 상환을 하시고 대안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